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2.5%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2% 마이너스, 코스닥이 2.3%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경기 침체 그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면서 좀 지수의 하락이 굉장히 심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5%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4%로 일단 좀 그래도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 자체는 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바뀔 수 있는지, 또 이제 관세 부분에서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뭐 사료곡물 쪽 벌써 움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곡물 쪽으로 먼저 좀 방향을 튼 것 같고, 이제 내일이 또 이제 그쪽이잖아요. 내일이 철강 쪽이니까 그쪽도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컨텐츠 스튜디오 미르, 뭐 펜앤터 뭐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제한된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48 종목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813 종목이 하락이고요. 99 종목이 상승, 1450 종목이 하락.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아직 뭐 하한가 가는 거는 없네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략 들어보자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트럼프 세상에서는 헤드라이트 앞에 서 있는 얼어붙은 사슴과 같다. 오늘 저녁에 미팅이 있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네. 그 고위 금융 관계자들하고 그 미팅에서 희망을 보여줄 것인지 미래는 싹둑 잘라버릴 것인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떨어지는 종목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시황을 좀 들어보자면. 네,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프로그램이 사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던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4.85%, 나스닥이 4% 빠진 것 치고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별로 안 빠져요. 그래서 지수가 아직은 좀 덜 빠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지워 던지기 시작하고 이제 밀리면 이쪽이 좀 강하게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지수가 이제 슝 더 밀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버텨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미국장이 빠져도 좀 그래도 상세를 잘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말 제한된 수급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품절주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관세라든지 뭔가 그나마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하셔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테니까 좀 제한된 거 좀 눈치 보시다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이거를 중계한다 그래도 떨어지는 거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나 뭐 요 정도로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이따가 두 분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 최근에 이제 좀 수급 자체가 좀 얇아서 간당간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김정일 본부장님도 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그 미국이 5,000 S&P가 5,560까지 가다가 5610으로 빠졌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 하단에서 방어를 해서 반등 비율을 주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한 그거하고 약간 결부되는 건데,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세상에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려고 하려고 말랑말랑 하면은 한국이 먼저일까? 그 퀘스천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 아닌 종목으로 포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있어서 저는 IT하고 방산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닐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공격이 자극이 뭐 4월 5월 지나면 결국은 골도 결국은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때 다시 만약에 이슈가 되면은 미국은 감세라는 이슈 가지고 주가를 말아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3, 4월 달 이후에. 그러면 미국의 공격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무엇으로 갈 것이냐 했을 경우에 한국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그만큼 방어한 만큼 덜 빠진 건 맞는데 올라갈 때 반등을 할 때 시원하게 올라갈 것인지는 또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낮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를 살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가치 성장주로 좀 포트를 좀 바꾸거나 그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여져서 방산이나 반도체나 AI나 이런 포트가 있어서 한국이 우선적이 되기가 그렇게 만만할까?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파지티브하게 근본적으로 변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미국이 더 빠지면 빠질수록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 오늘 대형주가 하락폭이 가장 크고요. 그 중에서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전력인프라 같은 종목들이 한 5% 정도 빠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5.1%로 하락폭이 가장 크고 오늘 뭐 저기 2차 전지도 같이 빠집니다. LNF도 5%, 삼성 SDI도 3.5%, 포스코 퓨처엠도 3.6% 이렇게 빠지고 조선도 역시나 하락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4.1%, 뭐 그 정도로 좀 빠지고 있고요. HD 현대미포도 3.5% 정도 빠지네요.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주 SK 하이닉스 2.6%, 한미반도체 4.5%, 삼성전자도 1.3% 정도 쭉쭉 전체적으로 다 1, 2% 정도 빠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1, 2% 빠진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원전의 저기 전력인프라의 2차 전지에 그리고 조선 요런 애들은 더 많이 빠진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걷는 곳은 그저 뉴욕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 금융의 심장, 역사의 무대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전원경 교수와 함께라면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3프로와 함께라면 월가의 문은 당신에게 열립니다. 개인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생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술과 금융, 문화와 자본이 만나는 곳, 당신이 늘 꿈꿔왔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같은 여행도 전혀 다른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유일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HLB 관련된 그룹주. 그렇죠. 어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HLB 그룹주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다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하락하고요. 넥슨 게임즈 10%, 그리고 심텍도 5.6%, 테크윙 5.2%, PSK 홀딩스 4.7%, 뭐 유진테크, 뭐 요런 PNT, SNS텍, 이런 IT 관련된 주들 4%에서 5% 정도 빠지고요. 바이오 관련 주들도 쭉쭉 좀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로봇도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락을 피해가기가 어렵네요. 4%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쉽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은 뭐 내리는 비를 맞아야죠. 그밖엔 방법이 없죠. 그쵸. 네. 저는 너무 그렇게 막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미국장이 좀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밴드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2400대를 뭐 이전처럼 깨거나 그러기는 조금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좀 현금화를 해주셨던 분들은 좀 이제 기계적으로 밴드를 잡아 놓으시고 뭐 살짝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최근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사실 과거에 나스닥 4% 밀리면 우리나라도 3%, 4%는 기본은 빠지거든요.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서킷이나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수 있을 정도일 텐데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막 던지는 것도 별로 없고, 물론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조금은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기술주가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네. 사실 더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밀리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흥미로운 점은 수급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 더 크지가 않고,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43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는 520억 플러스, 기관이랑 개인이 그래도 한 244억, 127억, 뭐 400억, 44억, 뭐 요 정도의 수급이 지금 포지션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초반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초반부터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수급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콜옵션도 대량 매수하고 네. 풋도 대량 매수를 했는데 사실 포지션은 풋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플러스 2조에서 누적이 마이너스 3조 5천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선물은 계속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단은 선물의 매도가 나오는데 금투의 물량이 같이 안 따라 나오고 있어서 요게 나오면 하방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 하방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게 이제 이전에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을 때도 마이너스 한 5조 선 이상으로는 더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하방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외국인이 좀 별로 안 던지고 품에도 별로 안 던져서, 최근에 근데 많이 던졌잖아요. 많이 던지기도 했고 거래대금도 줄어서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좀 덜한 게 관심이 좀 덜해가지고 좀 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선물이 이렇게 대량으로 던지는 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긴 는 합니다만 뭐 포지션 자체가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품에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좀 하방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해놓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요거 한 4페이지 잠깐 5페이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한국물 그 ETF나 그런 거는 한 2% 초반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장 끝날 때면서 요게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희망이냐 미련이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에서 이렇게 아직 안 들이 눈치 볼 수도 있다고 보여주는 요인은 이거라고 보고요.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대만을 열어봐야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한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보시면은 제이미 다이먼, 시스코 시스템스, 기타 여러 가지 그 시티그룹 CEO 포함해서 월가 수장들이 트럼프를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시장 충격을 고려하는 카멘트가 혹시 나올까? 이런 얘기도 막판에 있었어요. 예, 그게 미국장보다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희망인지 했더니 트럼프가 야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큰 일을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통이 있을 수 있지, 그 큰 거 아니야, 좀 시간 지나면 나아져, 그걸 확인할지 그거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국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 지켜보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난다는 게 4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인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웃기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 생일하고 시진핑 생일이 하루 차로도 똑같다고 합니다. 6월 14일, 6월 15일.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건이 성숙되려면은 한 4, 5월은 지나야 된다는 근거에서 나왔겠죠. 추론한 건지 보도에 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때는 정상회담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6월 정상회담에 대한 그 초기
어떤 타진이나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요거는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뭐 터닝 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이런 게 수급에 영향이 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뭐 저기 나스닥 네. 선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미니 지수 선물은 네. 더 빠지고 있습니다. 더 빠져요? 네, 근데 이제 개장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개장 전에는 마이너스 0.8 정도까지도 더 확대가 됐었는데 네. 현재는 마이너스 0.68%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S&P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28%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화면에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나스닥이 60주선이 지금 조금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따가 화면이 바뀌면 제가 이제 글로벌 켜서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게 이제 추세가 한 번도 깨지지 않던 라인이 깨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근데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결국엔 부채를 상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부채에 대한 이런 그 이자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출혈을 감소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채를 그게 터트려야 되는데 원래는 다른 데를 박살나게 하거나 망하거나 하게 하면서 해야지 화폐가 신용으로 생겨서 이제 없던 게 생기니까 누군가는 하나가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미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걔네가 계속 관세나 이것저것 하면서 그 부채 비용을 떨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금리나 테이블이 4회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걸 과연 장기적으로 끌고 갈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안 끌고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부분이 그런 좀 스탠스만 나와도 빠르게 좀 돌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장 전에 백악관에서 뭐 미국 경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로이터였나요? 아마 거기서 외신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사실은 뭐 이런 출혈을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에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애틀랜타 GDP나 이런 게 너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너무 의식을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환율은 지금 달러당 1,459원 정도네요. 요 정도에서 지금 환율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지네요. 이런 반응들도 하시고 코스피가 1.9% 2,521선 정도 지키고 있고 코스닥이 2.05 710선 정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요 정도에서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도 매수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 스탠스와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의 위치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도 된다라는 스탠스. 어떤 쪽에 가까워요? 저는 매수 스탠스예요. 그래요? 네. 여기 저기 지금 엑스베이스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저 무역 수지가 박살난 게 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금이 수입에 대한 물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 커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커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외신 그 IB 쪽에서 커버를 한 건데 그 테이블을 그 아마 자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수입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을 많이 땡겨오는 게 결국엔 기축통화국을 지키기 위한 애를 쓰고 있다고 봐요. 코인 쪽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마음을 먹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과거 역사가 이제 뭐 그 근본위 제도로 시작을 그러니까 뭐 이전부터 있지만 근본위 제도로 어쨌든 돈 기축통화국이 만들어졌었고 그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금이 다 쏟아져 가면서 결국엔 달러화 패권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를 막 진짜 미국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을 잘 뜯어 보면 사실 관세라는 그 일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은 미국은 나쁘지가 않아요. 수출 볼륨도 오히려 2% 늘어났고 무역 수지가 박살나긴 했지만 단순히 데이터로만 보면 안 좋겠죠. 하지만 전체 볼륨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 GDP 나오도 이전 수치는 마이너스 2.8이었어요. 요번에 나온 게 마이너스 2.4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2.8로 뚝 떨어질 때는 그 실질 민간 투자가 데이터가 확 줄었어요. 그게 줄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2.4로 올라올 때는 실질 민간 투자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세랑 해서 경책 불확실성이 있고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라고 본다면 실질 민간 투자가 되돌림이 지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가짜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의 멘트도 1년 뒤에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하면은 그거를 잡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는 파월이 그냥 단순히 멘트를 친 게 아니라 그 S&P 글로벌도 그렇고 각각의 이런 데이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수석 애널리스트가 멘트를 치는데 그들도 약간 일시적이라는 멘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영웅문 글로벌을 켜놔서 이제 미국 지수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약간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게 22년도에 정말 1년 내내 떨어졌잖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불안 심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 관점 나스닥의 4% 하락만 놓고 보자면은 불안 심리가 자극돼서 이제 하락된 게 더 크고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김정현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매수 관점은 많습니다. 오늘의 하락에 이거를 매수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고 매수 관점이 맞고요. 매수 관점이 네, 맞다. 맞는데 종목과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더 맞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다 쓰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목과 그러니까 섹터와 종목과 순서가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다 쓰면 안 된다고. 오늘 다 쓰는 거는 리스크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우리 얘기하는데 네. 이게 장이 2,200, 2,100으로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등할 거예요. 반등하는데 반등했다가 그것이 6, 7월 달에 7, 8월 달 갈 때 다시 내려갈지 유지가 될지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반등이 하더라도 반등이 줄기차게 여러분 편안하게 쭉쭉쭉 가갖고 8, 9월 달까지 쭉쭉 4, 5월 달만 지나면 5월 6월부터 쭉쭉쭉 간다. 저는 그렇게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봐요.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폭이 얼마나 세고 지속적일지는 낙관할 수 없다. 비관하자는 게 아니고 낙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종목들은 한 7, 8, 9월 달에 한번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섹터라든지 그게 한국이 먼저냐 미국이 먼저냐 아니면 홍콩의 주식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냐는 이런 우선순위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국 내에서도 반도체냐 자동차냐 2차 전지냐 APR 같은 넘버가 따박따박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가치 성장 중에 다르다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APR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 화장품 중에 가장 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거 흔들리는 거 관계없이 더 쏠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먼저 사든지 낙폭과대한 거 낙폭과대한 건 오늘이 낙폭일지 내일이 낙폭일지 그런 거를 물어보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미국이 5,580 제가 보는 거 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낼 만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 때 미팅하는 그 미국의 그런 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나눠서 들어가는 타이밍이 맞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반도체하고 테크하고 AI 소프트웨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하고 화장품 봤을 때 그 넘버가 나오는 주식부터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분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이기는 하지만요. 살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마이너스, 코스닥이 1.82% 마이너스 해서 조금 올라와주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코스피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 요거를 두 분이서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대형주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냥 두 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요 정도로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중형주에서 올라가는 거 찾으라고 하면은 한화, APR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종목 찾자고 하면은 클리오 요게 한 5% 그리고 오스코텍 한 4.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LB 관련주
거기다가 포스코엠텍 뭐 요 정도.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몇 개, 플러스 제약바이오 몇 개, 거기다 화장품 몇 개. 요 정도로만 올라가거든요. 뭐 마녀 공장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언급드린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화장품, 제약바이오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로님? 일단은 뭐 하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6만 원까지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 뭐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거기에 따라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미국장에서 그 섹터 맵을 보시면 바이오 쪽이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끌려 내려가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노펙스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뭐 이벤트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요번 달에 또 폐암학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사실상 큰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은 뭐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SM 같은 종목도 지금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들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지금 요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이제 품절주에서 하고 있었는데, 품절주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료 쪽도 관세에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고, 그럼 좀 있으면 어딘가로 돈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양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데즈 컴바인 같은 종목군들 다 품절주인데 이 종목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데로 돈이 슬슬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저기 APR 다시 한번 강조드렸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실적이나 그런 거보다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거 빠질 때 사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LNG 그 저기 미국의 그 알래스카 그거 이슈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연장성상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에 좋았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흡수한 거하고 현대자동차가 똑같이 철강 쪽에서 후판 가격 이렇게 중국 제재하는 것 때문에 그 실적이 생각보다 이 포스코 홀딩스의 본업의 실적도 생각보다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얼마나 몇천억이 붙을 것인가 하는 거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2차 전지는 그 얘네들이 그 지금 염호하는 거 아르헨티나 염호하는 게 4분기부터 에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자체 그 철강 산업 그다음에 염호 들어오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은 좀 딜이 맞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퓨어하게 좋은 거죠. 네. 업사이드 그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와 괴리가 아직은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 아까 그 알래스카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 에너지 장관이 뭐 이런 정책적인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장 시작 전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 네. 대출 보증을 검토한다. 네, 뭐 그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뭐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돈까지 빌리라는 대출 보증까지 서줄 테니까 돈 빌려서 빌려서라도 해. 무조건 하라는 그렇게 하는 얘기죠. 게 맞죠. 야. 지금 유럽도 그 저기 뭐 부채 한도 높여가지고 방산 10년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면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값에 일단 해야죠. 맞습니다.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미국이 야 이거 좀 해라 이러면 그렇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깡패인데 지금 같이 얻어맞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의 마지막 질문. 오늘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쭉 보실 겁니다. 그동안 주도주였다가 오늘 제일 크게 얻어맞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얘는 그래도 내가 조금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는 섹터가 있으세요? 없으면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뭐 종목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고.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저는 뭐 많아요.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 하이닉스. 네, 삼전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랑 기아. 현대차는 18만 원대, 기아는 8만 원대 후반, 8만 8천 원 깨지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주들도 그 MRO 쪽 말고 그 한조회 같은 종목 있잖아요. 요런 애들 조금 더 눌리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변압기도 수출입 데이터 오늘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안 꺾였다라고 하면은 좀 미국 기술주들이 지금 같이 눌려서 얘네들도 같이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본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눌리면 이게 60주선 지지하는지 보고 좀 의사결정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떨어진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나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이런 애들도 더 눌리면 해볼만 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종목은 물론 너무 좋은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사실 오늘 뭐 1, 2% 정도밖에 안 빠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외 변수가 심했는데도 조정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런 애들이 눌렸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은 컨셉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네. 막 5, 6% 떨어지는 애들은 특히 고점에 있다가 5, 6% 떨어지는 애들은 네. 그동안 주도주였는데도 얘네를 안 담는다는 개념의 컨셉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저는 오히려 그래요?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한 친구들을 지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왜냐면 그 하락,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점이 내가 만약에 최하락에 들어갔어요. 그럼 변동성이 큰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매일매일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빠지는 걸로 해야 분할 매수 했을 때 평단도 맞추고 내 멘탈이 안 깨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테슬라가 하루 만에 15% 빠졌거든요. 그럼 테슬라를 어제 초반에 딱 질렀어요. 초반 시작하자마자 막 15%씩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어제 많이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다 치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만 맞아도 정신 엄청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내가 투자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많이 눌려 있고, 또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는 대신에 길게는 안 보죠. 5%든 뭐 6%든 3%든 딱 잡고 이렇게 잡아놓고 올라오면은 또 다시 현금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여러 그런 산업군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저는 섹터럴하게만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APR 같이 화장품에서 넘버가 확실한 거, 네. 그런 거, 그것도 오늘 다 사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오늘 내일 이번 주 오늘 내일 그 다음에 CPI 포함해서 다 나오는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에 들어간다. 분명히 한국장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지속되는 그 여부는 5, 6, 7, 8 갔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눠 사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더 빠지면, 혹시라도 더 빠지면은 미국이 더 싸 보이는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APR 같은 화장품, 그 다음에 굳이 무거운 거 중에서는 자동차가 좀 더 빠지면은 먼저,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무슨 미팅이냐면은 아까 수장들 모여갖고 뭐 트럼프가 달래줄지 그냥 일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미팅을 합니다. 무슨 미팅이냐면은 중국의 레거시, 이 고리타분한 제품에 대해서도 못 팔게 하거나 규제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미팅을 한다고 예고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빠진 종목, 올라간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커버를 안 하고 커버하는 사람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DB 하이텍.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레거시 제품에 제재를 하면은 이런 종목이 갑자기 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아직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올랐구나, 안 빠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더 빠지면은 하이닉스 자동차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장품에서 일부 슬렉트된 거, 휴재 같은 것도 탄탄하고, 알테오존도 만약에 뭐 흔들린다면 아까 그런 이유로 며칠 전에 한 거, 그러면 그것도 저가 매수에 우선순위 아까 5-6개 중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 변압기 쪽에서 리더십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거는 계속 무너진다는 개념보다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알고 있지만 두 분의 의중과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제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조방변, 조선변압기 방산 플러스 여타 곁다리 종목들 이야기한 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한 달이 넘어가요. 지금 이번 주가 4주 차예요.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한 번씩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제 떨어지는 거 잡는 거에 있어서는 조방변에 대한 코멘트를 좀 덜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피디님 혹시 화면 나오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일단은 지금 변압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관련해가지고 오늘 4.5%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지금 45만 원 갔다가 한 뭐 4주. 근데 이거 나오네? 네. 안 나와요? 아, 이거 연결이 안 됐구나. 오케이. 그냥 말로 할게요. 어쨌든 HD현대일렉트릭도 지금 45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 한국조선해양도 물론 뭐 고가가 25만 원 선이지만 지금 22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도 뭐 마찬가지고 여기에 여타 조방변 해가지고 오늘 저 한화에어로는 그나마 좀 덜 빠지고 방산이 그나마 계속 이슈가 있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요런 종목들 지금 조방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떨어지는 거 있어서 내가 얘네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반등할 타이밍이 아닐까, 얘네는 계속 대장이었는데 좀 살아남지 않을까 관련해서 요런 거를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보로님부터. 일단은 저는 방사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이게 일봉상 이격이 아니라 월봉상 이격이에요. 월봉상 5월선이 46만 원에 있는데 현재 주가가 68만 원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런 이격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이 없을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일봉상 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월봉상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한 번 더 상승하다가 안 깨던 라인이 깼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한 번도 안 깼었거든요. 캔들상으로는 깬 적이 없는데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의사결정을 한번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서는 이전에 이런 매물대들에서 지지가 나온지 여부를 보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봉상으로는 60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 추세가 꺾였으면은 확실하게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는 건 운이 좋은 거고 요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조방변. 지금 한조회 안 했죠. 한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상으로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격 조정이 좀 나오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선을 지지하는지 보고는 접근 대응이 가능하겠죠.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박스권 매매인데 아직도 박스권에서 하단이 오지 않았잖아요. 박스권 매매는 하단이 와서 이전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아직은 좀 일러요. 왜냐면 최근까지 고가를 찍고 나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내도 좀 하셔야 되고 조금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각자가 이제 산업을 바라보시는 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방변은 지금 상당히 약간은 뭔가 섣불리 들어가기도 뭔가 애매하고, 예. 아니면은 뭐 확실하게 이건 이제 아니다. 끊기에도 이미 한 번의 의사결정 타이밍을 또 놓쳤기 때문에 또 조금만 더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 조방변. 네, 지금 저도 좀 주봉의 61선이 매우 중요해요. 예. 똑같습니다. 그 반복할 필요는 없고 그거 보시는 연습이 아니고 보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올라갈 때. 그리고 약간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다른 얘기할 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는 오늘이야 뭐 제 트럼프 발도 좀 더 빠진 게 있습니다만은 징조나 아니면 느낌이 좀 싸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거 보고 힌트를 얻고 좀
비중을 다 뺄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가치 성장주라서 넘버가 따박따박 넘는 게 하루아침에 3% 5%안 가더라도 꾸준하게 일주일 열흘 갔을 때 그런 포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이라든지 아까 변압기 대표적인 것도 포함해서는 그게 빠진 거는 지금 들어가면 애매하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버티어질 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모멘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주니까 조금만 받치면 60일 지지되면 옛날처럼 확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상단에 다른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도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 아니면 탄탄한 주식에 대한 가치 성장주에 대한 김장렬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심리가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하게 그러면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지켜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확 밀문처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첨언을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하고 변압기는 된 것 같고 방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인데 한국의 다른 주도주가 올라오면 분명히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 삼성전자가 만약 세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부터 프라피테이킹 할 가능성이 분명이라는 뭐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의 PBR 4점 몇 배 가기 시작하거든요. 절대 안 싼데 왜 가느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 퓨어그룹이 PBR 8배에서 10배로 가니까 역사를 끌어안고 같이 가는데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흔들리면 같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는 조선하고 변압기하고는 그 기술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거는 다른 관점에서 역시 더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변수를 고려하셔갖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희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1.74% 마이너스까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1.57%까지 차트 자체도 빨강색으로 변해서 지금 뭐 시가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형주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YC캠 같은 거 4%, 로보티즈, 뭐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마녀공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엔젤로보틱스, 뭐 원익홀딩스까지 올라오고요. 뭐 세트레가이, 뭐 유진로봇, 이오플로우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제 빨강색을 좀 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요. SM이 2.4%까지 올라오고요. YG엔터도 1%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JYP 엔터도 보합까지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 신기하죠. 코스피가 이제 개인이 2천억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350억밖에 안 사지만 코스닥의 탄력이 훨씬 더 지금은 좀 좋은 모양새입니다. 뭐 그렇다고 코스피가 나쁜 거는 아니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뭐 오리온 같은 그리고 삼성 E&A, 하이브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양전하면서 상승폭을 더 넓히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코스피 중형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농심 같은 종목들 3% 정도 플러스, 풀무원 오늘 1% 정도 오르고 오늘은 식음료 관련주가 나쁘지 않네요. 롯데칠성, 빙그레 이런 애들이 한 1% 정도 플러스 그리고 이마트도 장중에는 저기 2.5%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0.5%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동원 F&B 요런 애들이 0.5%. 오늘 식음료 관련주가 좀 오르는데 뭐 있어요? 농심도 세고 삼양도 세고. 뭐가 있나요? 아니 방어주로 가는 거죠. 경기 방어주? 빠지면 원래 반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경기 침체 라면 먹는다 이거죠? 아니요, 그 미국장에서도 뭐 코카콜라, 펩시코 요런 이제 음식료 쪽 방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걔네들이 강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반응이야. 서로 하루 이틀 정도. 음.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른 게 반등이 심하면 이것도 가다가 좀 막 멈출 수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농심하고 삼양 올라가는 거 보면 딱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요럴 때 딱 SKT로 잘 챙겼었는데 그렇죠. 제가 예. SKT 통신주. 네. AI 있고 배당 그때 배당락 전에 제가 맞아요. 아마 사서 배당 먹고 그다음 차익해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경기 침체 이슈 있고 AI 이슈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값쌌죠. 잘 갔었죠. 그래서 SKT도 안 빠집니다. 예. SKT도 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또 순환매가 어떻게 돌지, 또 분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이 오늘 나스닥 4% 떨어지는 거 보고 딱 9시 기다렸던 분들은 야, 이거 진짜 뭐 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한순간에 확 바뀔 수 있는 이 공기청정기 웰스랑 삼성 거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공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해도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웰스 공기청정기 34평형, 요거는 올케어 7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요. 1등급 에너지 효율, 사각지대 없는 순화 청정으로 34평형짜리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A급 리퍼 제품, 요게 웰스 겁니다. 웰스 거. 최대 15개월 AS 보증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 요게 34평형인데 얼마게요? 12만 원, 12만 원. 와. 12만 원? 12만 원. 말이 안 돼. 딴 데서 쓰던 거예요. 저기 교육기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가는 거. 그래도 12만 원 너무 싸다. 12만 원이잖아. 이게 원래 얼마인지 70만 원, 70만 그러니까. 원. 그러면은 야. 나는 웰스 것보다는 브랜드. 난 삼성으로 간다. 오늘 삼성전자. 난 삼성을 믿는다. 삼성 공기청정기고 30평형대. 요거는 19만 원. 99 필터 시스템으로 빈틈없는 먼지 제거를 하고요. 요건 30평형입니다. 찬바람 걱정 없이 조용하게 무풍 청정입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이동 바퀴 이렇게 달려 있고요. A급 리퍼 제품 최대 15개월 AS 보증입니다. 보증 기간은 둘 다 15개월 무상 보증이 맞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송 지연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3일 이내, 지방은 5일 이내 배송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가 스펙상으로 웰스 공기청정기가 더 커버 공간이 넓고 에너지 효율도 넓지만 삼성은 무풍, 상대적으로 저소음, 그리고 바퀴 달려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밖에 다니면 편하겠다. 네, 움직일 일이 많으면은 삼성 제품, 그리고 침실에서 쓸 일이 많아서 조용해야 된다 이러면 삼성, 거실 같은 데서 뭐 시끄러워도 좀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 좋은 거 한다 그럼 웰스. 가성비 좋은 거. 끝. 몇 명 나와서 또 1,300명. 살아간 여러분. 거야. 아니 좋은 공기 드리겠다는데. 아니 왜 거부 아니야? 아니 좋은 제품을 싸게 드린다는데 왜 나가는 거예요? 사러 간 거야. 네? 사러 간 거. 사러 갔다고? 사러 갔다고? 요거 그냥 링크 배달해 준다니까. 요거 링크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지는데 사러 갔다고? 좋게 해석합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기 더 나빠질 때 네. 사실지.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47분이네. 어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일단 시장 상황은 저희가 특별한 날이니까 좀 길게 전해드렸고 두 분의 자료 하나하나씩 딱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보면서 마감까지의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갈까요? 네. 아까 저는 이제 가치 성장주 종목은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판단하시면 되고 너무 많이 오를 때는 나눠 사십시오. 네.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가져온 거는 이겁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Everything is possible in Trump world.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안 간에 모든 게 가능하니까 플렉시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내일 아침하고 내일 저녁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뭐 트럼프가 심지어 그렇게 외계인이랑도 지금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외계인 데리고 같이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지구인하고 외계인하고 해서 뭐 혼혈하러 났나 모르겠는데 뭐든지 가능하죠. 네. 애도 부족한데. 네. 제목이 헤드라이트 앞에 그래도 희망을 미련을.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오늘 미팅 있는 거 중요하죠. USTR 반도체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역 대표부. 예, 미국의 공격 자극 여파, 파월의 말, 베산트의 말은 뭐 지나가고 어저께 TSMC 실적 나왔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CPI 나온 거. 그다음에 단신이 많습니다. IT에 그거 있었고 어저께 보여드려 말았던 거 미국의 생산성 이슈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시고 나중에는 오후에 보든지 하겠습니다. 어이? 끝났어요? 아니 소개해 주셨어요. 소개해줬지. 많으니까. 저게 다 하나하나. 그럼 TSMC 우와. 보죠. TSMC 실적 잘 나오고 AI 뭐 반전 신호탄이다 어쩌다 얘기 많았거든요. 여기 데이터 가져가셔갖고 질문 있으면 여기 올려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 답변 드리고 복잡한 거는 명확히가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네. 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네. 긍정적 마인드로. TSMC가 우리 장에 주는
영향도 같이 저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는 왜냐면 의미가 있어요? AI 뭐 고점론이 어쩌다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TSMC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오케이. AI 뭐 반전 신호탄이다 어쩌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설명- 들을래요. 네. TSMC. 네. 예. 아, 메뉴 보면 뭐해? 내가 저 메뉴가 뭔지를 모르는데. 잘 들어야지 설명할 때. 아니 저희 스테이크 집 가도 무슨 뭐 미디움 레어 뭘로 해드릴까요? 오케이. 둘 다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가니쉬는 뭐더래? 가니쉬가 뭔데요? 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TSMC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TSMC. 2월달 매출이 나왔는데 네. 수치는 여러분이 아셔도 소용없고 외우지도 못하고 몇백억 불 중요한 게 아니고 2월달에 작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1월달에 36%보다 성장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거였어요. 물론 1월보다는 절대 수치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예. 먼토머스. 근데 YOY로 올라간 건데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1월달이 지진이 있었어요. 1월달이. 그러니까 2월달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합계로 39%인데 39% 보세요. 작년도 동기 대비 조금 더 올랐죠. 오, 이게 작년에 30% 성장하고 올해 동기 또 39% 성장하니까 대단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덩어리도 큰데. 그리고 지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원래 당초에 뒀던 게 1사분기에 40.7% 정도 성장을 전망을 이럴 때 줬다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하단은 될 것 같아. 지진 때문에. 그래서 준 게 39%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39% 나왔잖아요. 순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항의 배경은 뭐죠? AI죠. 이제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렇게 주는 수요가 좋으니까 유지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가 아니고 그거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좋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 순항했다. 예상치는 이게 1월달에 아까 말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상치가 원래 1월달에 준 거보다는 낮아진다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낮아진다고 얘기한 거보다는 그래도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아까 논란에 대해서 단기적인 실적에서는 논란이 벗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주가도 개떡이 됐죠. 네. 얘네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이 마진이 이게 50% 나오고 성장률이 30% 40%인데 PER이 20배? 18배. 진짜 싸다. 그래서 내가 걱정인 거예요. 근데 18배인 이유가 있죠. 지금 중국 회사니까 대만 회사. 중국 회사? 대만 회사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이 홀랑 뺏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13배인데 뭐가 써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 경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올라갈 때 많이 빠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지금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엔비디아? 어저께 100불 안 깨지려고 바둥바둥했는데 엔비디아가 110불 깨졌거든요. 걔네들도 실적이 1분기 실적이 흐트릴 일이 없잖아요. 내년도 실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TSMC도 1분기 실적 뭐라는 게 아니죠. 트럼프가 100개 먹으려는 게 내년 실적 모르겠다. 그러니까 18배 못 가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22배입니다. 엔비디아가 22배 되고 이게 18배였어요. 만약에 거기서 80배가 되면은 뭐가 먼저 갈까?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오케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CPI. 중국은 CP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경기 안 좋은 거. 이거는 디플레이션. 그래서 중국이 가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게 식료품 가격 때문에 마이너스 0.7이 큰 거냐? 이것도 춘절이 이루어지니까 2월은 춘절이 없으니까 좀 소비가 적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춘절 빼고 식료품 빼더라도 어쨌든 코아가 마이너스 된 거는 근 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PPR도 낮고 그래서 중국은 진짜 여기도 뭔가 협상이 나와야 된다. 미국하고 이렇게 가서는 미국하고 이제 수출해서 뭐 때도 박도 못하고 그다음 내수도 상당히 힘이 좀 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역발상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4월, 5월 가면 갈수록 미국하고 협상이 가야 되겠지. 지금 20% 어디셔널 테리프 받았는데 이거 진짜 또 한 번 받아갖고 30% 시츄에이션에 가게끔 냅둘까? 냅두는 게 트럼프가 냅두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그냥 버틸까?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TSMC는 실제로 함의하는 바는 우리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가려면 TSMC나 엔비디아 PER을 보고 그게 비교 대상군 피어 그룹에서 비교 대상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의 헤드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경제 뉴스들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요. 중요합니다. 네,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2.9% 증가했고요.
선박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선박이 55.2% 늘어났고요. 승용차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승용차는 이제 선제적으로 물량을 출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반도체가 크게 안 늘어난 거는 조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인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어요? 일단 수출에 대한 그 볼륨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 나쁘지 늘었으니까 않았다. 총 규모가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는 이게 50%가 증가긴 했는데 네. 선박은 뭐 갑자기 뭐 100% 200% 좋아질 때도 있고 또 굉장히 데이터가 안 좋을 때 왔다 갔다 해요. 얘네는 그게 길어서 크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한 뭐 부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가 크게 떨어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얘기도 뭐 있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HS 코드로 해서 봐야 돼가지고 들어가서 봐야 돼. 들어가서 봐야 오케이, 된다라고 오케이.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일단 요 정도로. 네, 방사는 두 가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방위비에 대해서 네. 계속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바이 유러피안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산을 먼저 사자라는 스토리인데, 이게 센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기 차익 실현 흐름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납기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납기라는 강점이 있어서 뭐 이거를 해도 결국 우리나라 거를 전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로 세론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은 우리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좀 있다. 라는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네. 수출입 데이터랑 방산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55분이 넘는데 저기 13,000분 넘는 분들이 최근에 좀 계속 많이 시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6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요거를 시장을 한번 좀 짚어보고 이따가까지 그 마감 전략까지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다시 밀리네요. 코스피가 2.2% 마이너스 2,513 다시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이렇게 밀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미는데 지금 코스피에서 기관이 1,880억, 외국인이 1,740억, 합계로 하면 3,600억 정도 밀어버리는데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밀어버리는 거가 사진다는 개념으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2% 마이너스 2,513포인트.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309억 마이너스, 근데 외국인은 62억 플러스, 개인이 259억 플러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은 좀 사고 있다는 거.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마이너스 정도 되고 있다는 거. 두 분 시황 조금 전달해 주시면서 마감까지의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네,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거세지고 있네요.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사람들을 방심을 시켜놓고 또 프로그램이 좀 빼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선물의 매도가 조금 더 강화가 되니까 기관에서 물량이 나오네요. 예, 금투 물량이 아까 전혀 안 나와서 이 물량 추가로 나오면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물이 거의 6,000억 팔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했을 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프로그램이 열심히 담던데, 뭐 그거에다가 자사주로 좀 방어를 잘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3점만 크게 안 밀리면은 뭐 지수에서 이런 공포 심리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현금이 있으시다면 좀 유력하게 보이는 대형주들 좀 고루고루 조금씩 담아 두시면 뭐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저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 수급이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쏠리긴 하지만 그쪽이 뭐 지금 오늘은 로봇이 굉장히 좋은데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품절주 이런 애들 막 많이 간다고 해서 단타 경험이나 이런 좀 숙련되지 않으셨는데 들어가시면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짧게 네, 한마디. 아까 똑같습니다. 그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 종목 포함해서 그 가치 성장주로만 많이 안 올라갈 때 접근하는 게 맞고요. 아까 뭐 다른 섹터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방변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중요한 건
오늘 밤 저녁 때 미국이 트럼프가 다시 변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아니다. 내 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또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나가야 된다. 분할해서 무슨 섹터건 간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 방산도 단기적으로는 센티적으로 그 국산 쪽에 물론 저기 유럽이 준비해서 나오는데 3, 4년 더 걸려요. 2, 3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과 그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라. 우리가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등할 때 우리가 아주 세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를 연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역시 지금 모든 시장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 투어 4기를 같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3프로도 미국 쪽 상황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월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서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입니다. 파이낸스 투어는 이제 월가의 기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일하는지 어떤 인프라 환경에서 일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을 수도 있고요. 아트 투어는 우리 전원경 교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직접 미술관을 많이 다니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배경과 지식과 이런 흐름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진짜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패키지 여행을 찾아봐도 요런 패키지 여행이 없을걸요? 기관 투자자 뭐 찾아가가지고 같이 세미나하고 그리고 뭐 현직 교수가 같이 저 미술관 돌아다녀주면서 큐레이션 해주는 그런 투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혼합된 이런 투어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모집하고 요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댓글 창과 아래 링크 좀 확인하셔가지고 선착순 모집 요거 이번 주까지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거 미국 투어 말고 한강 투어도 같이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강 유람선 투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의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죠. 뭐 하고 있나 수수료를 어떻게 벌고 있나 이런 거 같이 돗자리 깔고 돗자리 깔고 날씨도 치킨도 좋고. 먹고 영화도 하나 보고 영화도 하나 번지 점프를 하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살아남으셔서 밥은 굶지 마시고 3시 20분에 그래도 웃는 얼굴로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